네, 안녕하세요. 대치명인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정인영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길지는 않아서 저희 이번 수업의 핵심만 안내를 드리고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은 브로셔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두 가지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학생들 중에서 중학교 때 수학학원 안 다녀본 학생들이 없잖아요. 근데도 수학을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도 여전히 어렵고 수학이 힘든 과목이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 거고요. 두 번째는 중학교 때 수학을 잘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수학을 좋아하기도 했었는데 정작 고등학교에 올라가니까 내신 점수가 안 나오던데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를 항상 저는 이제 나사에 빗대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나사를 조일 때 막 헛도는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마모가 돼서 막 나사 구멍이 좀 커졌거나 아니면 나사 규격이 안 맞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간을 아무리 투자를 해서 돌려도 나사 조여지지 않고 계속 헛도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실 저희 학생들의 수학 공부가 대부분 이런 식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상황이나 나의 실력이라는 것이 정확히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걸 잘 모른 채로 문제만 되게 많이 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애들은 학원에서 일주일 내내 살다시피 하거든요. 문제도 되게 많이 풀고 막 두 권, 세 권 막 쌓아놓고 있는데도 잘 모르겠다.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것들도 많고 풀이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헛도는 나사 같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나에게 맞는 나사를 찾아서 정확하게 조여주는 것. 그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상황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내가 들어가는 학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광문고를 생각을 해볼게요. 광문고 부교재는 올림포스라는 책이에요. 책을 보시면 되게 얇거든요. 문제 수도 얼마 안 되고 문제 난이도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내신 대비를 할 때 직전에 빨리 한번 풀고 시험에 들어갔어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올까요? 그게 또 잘 안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광문고가 부교재로 올림포스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그 올림포스 시리즈라고 하는 올림포스 고난도라든지 올림포스 기출문제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훨씬 더 난이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교재보다 훨씬 더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는 학교가 광문고예요. 그럼 이제 한영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한영고는 부교재가 절대 등급이라는 교재거든요. 문제 난이도가 되게 높고요. 연계율도 되게 높아요. 거기에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그걸 열심히 푸는데도 처음 풀 때부터 문제가 어려워서 잘 못 푸는 친구들도 많고요. 풀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도 실제로 시험 상황에서는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문제 어려운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를 내가 한 번 풀었다고 들어가서 바로바로 풀기에는 아직 연습이 덜 돼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학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기출의 성향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학교들은 두 학교 다 서답형의 비중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형에 대한 대비도 잘 되어 있어야 시간 안에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학교들인 거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이 내 상황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대비도 잘 하고 했을 때 이게 잘 맞물려 떨어지면서 내 실력도 오르고 내신 점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그걸 맞출 수 있냐면 학생 예시를 들어볼 건데요. 이 학교는 마찬가지로 이제 부교재 난이도가 높고 시험 난이도가 좀 높은 보성고의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이 친구는 9등급제 기준으로 내신 6등급인 상태로 들어왔고요. 그러면 사실은 학교 시험이 어렵고 부교재가 어렵고 이런 거 다 떠나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본 개념부터 잡아가야 하는 단계고 숙제를 받으면 거의 반은 못 푼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기본 개념 탄탄하게 하는 것, 심화 문제를 무리해서 다루지 않고 유형 정리를 잘 하는 것, 요런 데에 중점을 맞춰서 거기서부터 연습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준비를 하다가 이제 4등급, 3등급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제는 내신 대비가 중요해지죠. 더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부교재를 연습하고 기출을 준비하고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방향이 바뀌니까 나에게 맞는 것도 조금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는 부교재 연습하고 변형 문제 풀고 오답 관리까지 철저히 하고 그렇게 했더니 2등급 선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 지금도 그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학교 시험의 난이도가 좀 낮다거나 아니면 학생이 조금 더 실력이 높다든가 하면은 대비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상황도 알아야 되고 학교의 상황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찾아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잘 알아야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상황이나 학교 상황에 따라서 사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받으신 자료에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수록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대비를 하면 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걸 찾아가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학생들한테 너 지금 여기 이해했어? 여기 넘어가도 되겠어? 너 이 단원 2레벨 풀면 되겠어? 3레벨 풀면 되겠어? 물어본다고 학생들이 알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보고 아니면 학생의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해나가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얼마나 이해했는지, 다음 단어는 어떻게 넘어가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소통을 하면서 찾아가는 거고요. 그때는 과제를 계속 바꿔주면서 어디까지 풀 수 있는지 점검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능하게 하는 공간이 저희 스터디 카페고요. 저는 대부분 과제 완성도가 좀 낮은 경우는 학원에서 숙제를 시킵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숙제를 하다 보면은 중간에 막히면 애들은 다 넘겨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숙제를 하면 바로바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유형을 바로 채워나가면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바로 클리닉 하면서 개념 부족한 거 채워주고 유형이 안 됐다고 하면 유형 설명해주고 해서 과제 완성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워크북은 단원별로, 단계별로 이렇게 나갈 거고요. 그래서 내가 이 단원 좀 어려워한다 하면 거기는 조금 쉬운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주고, 여기는 조금 잘한다 싶으면 이제 대표 유형부터 심화 문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오답 과제는 전부 다 개별로 나갑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 그리고 변형 문제, 그 유형에 집중 연습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요. 요 뒤에는 이제 질문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복습 영상이나 아니면 유형 연습이나 부교재 관리나 이런 것들 안내를 하고 있고요. 학생마다 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올 수 있는 날인지 이런 것들 확인하고 와서 자습할 수 있는 시간, 클리닉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것들 안내를 하고요. 시험 보고 나면 결과표 제공하고요. 자, 안내 문자 같은 것들 학생도 학부모님도 확인하실 수 있게끔 이제 어떤 거 나갔는지 어느 부분 틀렸는지 이런 것들 안내를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희 수업은 11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때는 공통수학 1이나 공통수학 2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둘 다 들을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진행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와서 숙제를 하게끔 하기 때문에 보통 2번 정도를 더 오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와서 숙제 마무리하고 질문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나 학원 이렇게 여러 번 오는 거 너무 힘든데 대신에 오래 집중할 수 있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수업 전후에 클리닉 잡거나 아니면 자습 시간 잡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거 보시면 윈터스쿨 안내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저희가 1월부터는 윈터스쿨이 진행이 돼요. 그러면 요 11월부터 프리윈터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고, 저희 윈터가 시작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안내표처럼 일주일 내내 그 5일 다 등원을 해서 오전에는 수학 공부를 해서 공통수학 1, 2를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요 과정 다 따라오면서 공통수학 1이 잘 정리되어 있는 친구여야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부교재나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학교별로 잘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단계별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월까지는 방학까지는 학생 상태에 맞는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3월부터는 학교 상황에 맞게 그래서 부교재나 내신 대비나 이런 것들 진행을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르고 실력이 다르고요. 학교마다 내신의 성향이 다르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학생 상황에 맞는 대비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정말 잘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따로 뭐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드릴 거고요. 자세한 내용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앞에 보시면 QR이 있어요. 거기 이제 제 블로그로 연결이 되는데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이 수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학교들의 작년, 이번, 올해 내신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도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